우리가 볼 때 이강인은 벤투, 엘리케, 이영표 입 열었다 현지 난리 난 상황 디귿디귿. 파리 생제르맹, PSG, 미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주축 선수들의 결장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의 맹활약과 함께 승리를 거둔 메스와의 올 시즌 리그 최종전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PSG는 20일 프랑스 매치에 위치한 스타드 생심포리eng에서 열린 메스와의 2023에서 24시즌 프랑스 리그 1 34라운드 최종전에서 2에서 0으로 이겼다. 올 시즌 프랑스 리그 1조기 우승과 함께 리그 1 3연패에 성공한 PSG는 이날 승리로 22승 10무 2패, 승점 76점, 위 성적과 함께 올 시즌 리그 2를 마치게 됐다. 이강인은 메스전에서 선발 출전해 풀타임 활약하며 한 골 1어시스트의 맹활약을 펼쳤다. 이강인은 프랑스 리그 1 데뷔 시즌에 3골 4어시스트를 기록했다. PSG는 오는 26일 열리는 리옹과의 쿠프드 프랑스 결승전을 앞두고 음바페, 에르난데스, 비티냐, 돈나루마, 마르키뉴스, 루이스, 덴벨레 등에게 3일간의 휴가를 줬고 다수의 PSG 주축 선수들은 메스전에 결장했다. PSG는 메스와의 경기에서 하무스가 공격수로 출전했고 아센시오와 이강인이 측면에서 공격을 이끌었다. 마율로, 우가르테, 솔레르는 중원을 구축했고 멘데스, 베랄도, 페레이라, 무키엘레는 수비를 책임졌다. 골키퍼는 나바스가 출전했다. 양팀의 맞대결에서 PSG는 전반 7분 솔레르가 선제골을 터뜨렸다. 코너킥 상황에서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솔레르가 왼쪽 측면에서 오른발로 골무 앞으로 띄운 볼이 메스 골문 상단으로 들어가 득점으로 이어졌다. 이후 PSG는 전반 12분 이강인이 추가골을 성공시켰다. 이강인은 아센시오가 왼쪽 측면에서 낮게 올린 크로스를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메스 골문 구석을 갈랐고 PSG의 승리로 경기가 종료됐다. PSG의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프랑스 컬처 PSG 등을 통해 메스전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우리는 프로페셔널했고 승점이 필요한 팀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정말 만족한다. 우리는 진지하게 경기에 임했다. 우리는 올 시즌 내내 우리가 최고라는 것을 보여줬다. 올 시즌은 매우 만족스럽고 팀이 자랑스럽다. 우리는 이미 다음 시즌을 생각하고 있다. 고 언급했다. 메스전에 다수의 주축 선수들이 결장한 것에 대해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 선수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경기를 주도했고 공격적인 축구로 승리를 위해 노력했다. 쿠프드 프랑스 결승전 한 경기가 남았는데 우승과 함께 올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 출전과 관계없이 나는 모든 선수들에게 의지한다. 우리는 이번 경기에 가장 출전하고 싶어하는 선수를 훈련에서 보게 될 것이라는 뜻을 나타냈다. 이강인은 메스전에서 풀타임 활약하며 77번이 볼터치와 패스 성공률 93%를 기록했다. 8번이 볼 경합 상황에선 5번 승리했고 4차례 드리블 돌파를 시도해 3차례 성공했다. 유럽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이강인에게 양팀 최고 평점 8.6점을 부여했다. 프랑스 매체 메이드인풋은 이강인을 경기 최우수 선수, 로 선정하면서 느린 속도로 진행된 경기에서 가장 강렬한 모습을 보여준 선수는 이강인이었다고 전했다. 이강인 효과, 맛 좀 봤나? 뿔 매체, 마케팅 수익 무시 못해 오른쪽 화살표 추가 아시아인 영입 예정. 프랑스 매체, 스포르트는 PSG는 다음 이적 기간 동안 선수단을 강화할 수 있는 옵션을 모색하고 있으며 아시아 축구에서 인재를 영입하는 이례적인 가능성이 다가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RMC 스포츠의 다니엘 리올로 기자 역시 PSG가 다가오는 여름 이강인의 상업적 성공 이후 아시아 시장에 눈을 돌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음 PSG 이적 시장은 아시아에서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강인이 상업적인 모델을 만들고 있다. 그들은 확실히 한 명은 영입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이강인은
PSG 내에서 유니폼 판매 1위를 기록 중이다. 무려 킬리안 음바페를 넘어섰다. PSG도 이를 활용해 아시아 마케팅에 이강인을 적극 활용 중이다. 올 시즌 2차례나 한글 유니폼을 입고 리그 경기를 뛰었고 서울의 3층짜리 플래그십을 오픈하기도 했다. 또한 PSG는 지난 시즌부터 이적 시장의 정책에 다소 변화를 줬다. PSG는 기존 슈퍼스타를 영입해 곧바로 리그 우승과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우승에 도전했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PSG는 이름값보단 잠재력을 보고 선수를 데려왔다. 이강인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루카스 베랄도 등 어리고 유망한 자원을 영입해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PSG 입장에서 이강인은 황금알을 낳는 거이나 마찬가지다. 여기에 실력까지 갖추고 있어 향후 성장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원 중 하나다.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역시 PSG 내부에서 크게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강인 영입으로 마케팅 수익과 함께 영향력을 확인한 PSG가 올여름에도 아시아 선수 영입을 계획 중이다. 스포르트는 이강인은 첫 번째 시즌 아직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지만 비즈니스에 미치는 그의 영향력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PSG에 있어 새로운 아시아 인재 영입은 팀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클럽의 재정적 측면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 과연 어떤 아시아 선수가 PSG의 관심을 끌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 덧붙였다. 참, 한때 월클이었는데 메뉴에서 쫓겨난다. 590억의 매각 결심. 영국 매체 데일리 스타는 21일 한국 시간 메뉴는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카세미로 32를 기꺼이 헐값에 매각할 준비를 마쳤다. 라고 보도했다. 카세미로는 한때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로 평가받았다. 루카 모드리치, 토니 크로스와 함께 레알 마드리드의 중원을 이끌며 챔피언스리그 우승 5회, 라리가 우승 3회를 들어올렸다. 도전은 메뉴에서 계속됐다. 카세미로는 지난 2022년 레알을 떠나 메뉴에 입단했다. 레알에서 쌓은 카세미로의 폭넓은 경험은 메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활약은 기대 이상이었다. 카세미로는 지난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53경기 7골 7도움을 올렸다. 특별한 적응기 없이 보여준 맹활약에 월드클래스라는 극찬이 쏟아졌다. 올 시즌 분위기는 지난 시즌과 사뭇 달랐다. 지난 시즌까지 메뉴의 중원을 책임졌던 카세미로는 올 시즌 기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메뉴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력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카세미로는 지난 7일 크리스털 팰리스전에서 수차례 실책으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며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축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 리버풀 수비수 제이미 캐러건은 카세미로를 경기장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그가 센터백으로 뛰는 것보다 최악은 없다. 라고 꼬집기도 했다. 메뉴의 인내심도 한계를 드러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메뉴는 8천만 유로, 약 1185억 원 영입했던 카세미로를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4천만 유로, 약 590억 원에 매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카세미로를 원하는 팀은 의외로 많다. 알 나스르, 갈라타사라이, 페네르바체와 같은 팀들이 올여름 카세미로의 영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뉴의 카세미로 매각 의지는 분명하다. 데일리 스타는 메뉴는 카세미로의 매각을 통해 창출한 수익을 새로운 선수 영입에 활용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다. 4. 바이에른, 다이어 빼고 10이 다 바꾼다? 김민재의 선택은 잔류. 다음 시즌 난 더 강해질 것. 괴물, 김민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다사다난한 시즌을 보낸 김민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21일 한국 시각 독일 매체 T-온라인을 통해 데뷔 시즌을 돌아봤다. 인터뷰는 볼프스부르크전 이후 진행됐다. 김민재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시즌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시즌이 끝나면 항상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이 필요했는지 그런 것들로부터 배우는 게 중요하다. 더 높은 수준에서 경쟁하려면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한다. 고 했다. 지난 시즌 나폴리를 우승으로 이끌며 이탈리아 세리에 A 올해의 수비수상을 받은 김민재는 맨유, 첼시, 맨시티, 토트넘, 레알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맹 등의 러브콜을 뒤로하고 바이에른행을 택했다. 토마스 투엘 감독의 적극적인 구애가 결정적이었다. 바이에른은 마타이스 더 리흐트와 김민재, 우파메카노라는 월클급 센터백 라인을 구축했다. 셋 다 엄청난 몸값과 커리어를 자랑하는 최상급 센터백이었다. 하지만 잦은 부상으로 삐걱거렸다. 전반기 더 리흐트와 우파메카노가 번갈아 부상으로 쓰러졌다. 김민재가 홀로 수비진을 이끌어야 했다. 혹사 논란이 나올 정도였다. 군사훈련의 여파에도 김민재는 흔들리지 않고 바이에른의 중앙을 지켰다. 다만 지난 시즌만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독일 언론은 김민재가 조금만이라도 부진하면 낮은 평점을 주며 물어뜯었다. 하지만 후스코어드닷컴 등 통계 사이트에서는 전반기 분데스리가 최고의 수비수로 김민재의 이름을 빼놓지 않고 올렸다. 분데스리가 팬 선정 전반기 베스트 11도 김민재의 몫이었다. 하지만 아시안컵 이후 기류가 바뀌었다. 김민재가 나서는 경기마다 부진에 빠진 사이 바이에른의 성적도 추락했다. 설상가상으로 겨울 이적 시장에서 임대로 영입한 에릭 다이어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쳤다. 결국 바이에른의 중앙 수비진은 더 리흐트 다이어 라인으로 재편이 됐다. 김민재는 어쩌다 나선 경기에서도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정확히는 투엘 감독의 전술이 아쉬워 나선 경기마다 실점했다. 결정타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유럽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이었다. 더 리흐트의 부상으로 다이어와 짝을 이룬 김민재는 이 실점에 모두 관여하며 도마 위에 올랐다. 평점을 받지도 못했을 정도로 호평을 받았다. 치명적인 실수기는 하나, 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였기에 더 아쉬운 경기였다. 하지만 투엘 감독은 김민재가 너무 공격적인 수비를 했다며 감싸기는커녕 비난으로 일관했다. 독일 언론의 비판은 더욱 거세졌고 2차전 후반 교체 투입 후에도 비판은 계속됐다. 김민재는 막판 부진에 대해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수비수로서 나는 항상 확신을 가지고 뛰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내 자신이 너무 혼란스러웠다. 내가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를 하는 동안 주저한 순간이 많았다. 난 감독님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감독님의 요구사항을 더 충족시켰어야 했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다. 선수로서 나는 경기장 위에서 내가 잘하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것, 내가 실수를 하거나 잘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라고 했다. 실제 김민재는 레알 마드리드전 이후 치른 경기에서 과감한 전진보다는 후방을 지키는 수비를 주로 펼쳤다. 볼프스부르크전에서 이 같은 플레이로 호평을 받았지만 불의의 부상으로 최종전을 소화하지 못했다. 바이에른은 올 시즌 무관에 그쳤다. 2011에서 2012 시즌 이후 12년 만이다. 리그에서 레버쿠젠에 밀려 12연패에 실패했고 마지막 보루였던 유럽 챔피언스 리그마저 레알 마드리드에 밀려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라이벌 도르트문트가 결승에 오르며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더욱 씁쓸할 수밖에 없다. 절치부심을 노리는 바이에른은 다음 시즌 대대적인 변화를 노리고 있다. 이미 투엘 감독과의 작별이 확정된 상황이다. 가장 먼저 손을 댈 포지션은 중앙 수비다. 바이에른은 올 시즌 내내 불안한 수비로 애를 먹었다. 기존 라인에 손을 댈 것이 유력한 가운데 김민재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바이에른 1티어 기자마저 김민재의 이름을 꺼냈다. 독일 스카이 스포츠의 플로리안 플라텐베르크 기자는 김민재나 다이오 우파메카노 중 한 명이 팀을 떠날 것이라며 바이에른은 조나탄 타를 비롯해 새로운 중앙 수비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플라텐베르크 기자는 김민재의 바이에른행을 맞추는 등 바이에른에 관한 가장 정통한 기자 중 한 명으로 불리고 있다.